드디어 후아인에 왔습니다. 뒤쪽에는 골프 코스가 있고요. 여기 나가서 이제 좀 걸으면은 저희 숙소인데, 이게 색을 이게 맞췄나봐요. 거의 오다 보니까 열차가 이제 노란색하고 크림슨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색깔을 이렇게 딱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편하게 해놨네요. 확실히 후아인은 역 크기가 다르네요. 이게 2층이고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아우 시원해. 어때? 시원하고 되게 좋아. 시원해? 오늘 이따가 이제 숙소 가서 수영도 하고 바다에도 가니까 이제 어때? 좋아. 얼마 만에 수영하는 거지? 수락산에서 이틀 만에. 맞아. 2일에 한 번 정도 수영하면은 충분히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들은 매일 하고 싶어 합니다. 숙소를 역 근처에 예약을 했는데 바로 앞인데도 굉장히 시골길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한적한 게 좋아요.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들어가는 길이 대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상쾌해. 중국에서 푸바오 데려와가지고 여기다 풀어놔라. 푸바오 이거 한 마리 정도는 일주일 정도는 있을 수 있으려나? 위자, 태국 발음으로 위자입니다. 잠수다. 해변에 왔습니다. 조용해서 좋네요. 조용해서. 와우. 말들 많이 타나 봅니다. 우와, 후아인. 딱 그 뜻이 나와 있네. 근데 흰 돌은 없는데? 수영을 하는 사람은 없네. 물이 깨끗할지는 모르겠다. 아무래도 이게
저녁 때라서 그런 거 아닐까? 후아인의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20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해요. 상쾌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약간 닭살정 들 정도로 서늘한 아침이네요. 여행 온 지 40일이 됐는데요. 한 10일 정도는 이런 상처로 고생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아프면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좋아하는 그 바다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막 간지러운 게 생겼다가 수포가 생겼다가 또 수포가 터지면서 상처가 크게 나고, 그게 그 주변이 엄청 아프면서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딱지가 생겼는데도 그 안에서는 계속 노란 진물이 나오고, 그런 과정을 한 10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물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계속 여행을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짐도 들고 숙소도 옮기고 이동하고, 그래서 좀 사실 고생을 좀 했네요. 근데 이제 상황은 어떠냐면은, 거의 이제 딱지가 매우 두껍게 생겼고, 어떤 상처는 노란 진물이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제대로 된 딱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다 낫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만에 거의 다 낫고, 사실 이런 상처가 2개가 아들한테 난 적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좀 농담을 많이 했어요. 넌 몸에서 콧물이 나오냐, 진물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리고 네가 만든 상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 수영도 못하고 너만 손해다. 뭐 병원 데리고 가면서도 농담으로 뭐 발 잘라야 되겠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상처, 똑같은 상처가 한 10몇 개가 났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여튼 아들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또 이제 다 낫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좀 저도 이제 몸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출장이나 뭐 여행으로 한 10번 온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그 제가 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그 끄라비 푸켓 커피피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고, 또 그 태국어를 할 수 있는 홍콩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다 계획을 했고,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 친구 가이드를 따라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철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때 30대였지만 철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내라는 건지, 태국이 왜 이렇게, 태국인데 왜 이렇게 그 흥정을 잘 못하나 보다, 왜 이렇게 비싸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풍경 자체도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여행을 하긴 했는데, 근데 가끔씩 뭐 돌아다니다가 뭐 저 시간이 걸린다거나 또 힘들다거나 체력적으로, 아니면 너무 비싸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속으로 좀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애를 데리고서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그리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흥정도 잘 해줬고, 그래서 정말 좋은 여행을 가이드 해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삼 그 친구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고 있어요. 이게 태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언어도 안 되는 데다가 가장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이 예매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별로 없어요. 확실히 후아인에 오시는 분들은 좀 나이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호텔 특징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뭐 돌아다니 보면은 동네 자체 이제 보이는 관광객들도 거의 백인
예, 중년 이상의 공연이 많은 것 같아요. 석준아, 그 사이에 운동했어? 어. 근육이 더 커졌는데?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운동을 한 거야 도대체? 엄청난 운동을 했어. 어떤 운동? 숨쉬기 운동. 아이고. 이거를 대단하다. 아, 그런 식으로 숨쉬기를 하면 되는구나. 야, 라이프 자켓이 필요 없다. 여기 후아인의 비자 호텔. 아, 여기 진짜 가성비 있습니다. 아, 우선은 좋은 숙소의 가장 큰 요소는 청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깨끗하고 방이 엄청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의식도 다 있습니다. 역시 푸켓만 벗어나면 이렇게 태국이 좋은 곳을. 네, 마켓 빌리지 왔습니다. 큰 쇼핑몰이기도 하고 여기에 저기 버스 터미널이 있어가지고요. 시원하게. 하여튼 와가지고 칸차나부리 에라한 폭포 가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표 알아보고 살려고 왔습니다. 내일 정오쯤에 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애가 아침잠이 많아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완전 바닷가 쪽은 아닌데 여튼 후아인에 뭐 이 정도면은 가장 큰 쇼핑몰 아닐까요? 이것도 참 화려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이 몰 인프라스트럭처는 참 놀랄만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워가지고 몰 통해가지고 왔더니 버스 스테이션 건너편에 있습니다. 왠지 여기도 엄청 잘 해놨는데, 여기에서 표를 파는 것 같아요. 네, 로투스입니다. 마켓 빌리지 안에 있는 로투스. 엄청 크네요. 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유럽인들. 어딜 봐도 유럽인 천지야. 근데 아빠가 딱 들어보니까 왠지 프랑스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 인정. 아까 나랑 같이 수영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 프랑스인. 그래? 야, 진짜 규모 엄청납니다. 여기서 쉬엄쉬엄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사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태국에도 발렌타인데이는 챙기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 유통사에서야 뭐 무슨 이벤트든 다 챙겨야죠. 크리스마스, 여기 불교 국가지만 크리스마스에 또 여기 중국 사람들이 뭐 설 센다고 하지만 모두가 세는 건 아닌 중국 설도 세야 되고 발렌타인도 해야 되고 뭐 화이트데이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빼빼로까지 다 챙기려면 다 챙기겠죠. 이야, 엄청난 또 음식의 향연이 또 지하에 펼쳐집니다. 태국은 참 이런 점이 좋아요. 엄청 커. 여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좀 비쌀 수는 있어도 참 태국의 몰은 참 좋아요. 어때? 엄청 좋아. 재밌지? 몇 시간 보내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이야기하죠. 뭐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크라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가는 데마다 공사를 해요. 크라비에서는 아스팔트 새로 깔더니 여기는 인도를 새로 까는데 우리나라랑 되게 다릅니다. 엄청 정성스럽게 막 무슨 예술작품 만드듯이 하는데, 아니 뭐 예쁘게 하는 건 좋은데
길 막아놓고 이거 며칠 동안 이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 만들어진 이제 타일이나 벽돌 같은 걸로 빡빡빡빡 하고 그냥 끝내는데 여기는 뭐 아트를 하고 있어요. 요게 다 완성되면 모습입니다. 뭐 보기는 좋긴 좋아요. 이 독특한 이 그림체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 특정 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궁금하네. 어저께 그냥 발품 팔아가지고 찾은 게스트하우스 약간 좀 꺼려지는 마음이 왜 드는지 몰랐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골랐거든요. 그리고 한참 더운 2시 넘어서의 시간에 잘 숙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오후입니다. 좀 정신은 없긴 한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여기 골목이다 보니까는 호텔 엘리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센타라 안쪽에 보면 나무 조경이 매우 재밌네요. 거북이 모양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새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Trên thu thôi. Trên thay, trên thôi. Ngon quá đi. 바나나 보트도 타고 재밌네요. 우리 아들은 또 생물 관찰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 돌에 있는 이제 동쪽 바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해가 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잡았냐? 내가 이놈 잡다가 검지손가락 한 번 물렸지. 그래? 검지손가락 날라갔어? 아니. 잘했어. 어느 정도 놀다가 놔줘. 알았어. 여기는 후아인 워킹 스트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쳐서 우리는 갑시다. 어제 먹어본 데인데 사태집인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왔고요. 삼겹살이나 돼지갈비나 내장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시켜봤습니다. 구르면 직접 구워줍니다. 아주머니는 선크림을 많이 바르셔가지고 어제 먹어봤는데 아이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사갑니다. 애가 맛있다고 하는 게 최고죠. 양이 좀 많지는 않더라고. 근데 아빠도 맛은 있지 않았어? 맛은 있었어. 근데 양은 많지는 않았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건물 벽하고 전봇대 전선에 모두 셉니다. 오. 태국은 아침 시간 몽차이가 정말 황금입니다. 황금. 지금 6시인데 몽차이 이제 시작입니다. 바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치앙마이 가로등은 특이하게 형광등이네요.
해 뜨기 전에 오니까 가게도 문 닫아 있고 조용한 곳이 더 좋습니다. 오, 생각하지 못한 푸아인 해변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파도가 세찬데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안 돌아서 그런가? 와, 이런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야, 엄청나게 세차입니다. 여기 아마 바다 들어가서 놀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 돌도 있거든요. 와, 이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못 봤을 그런 장관입니다. 와.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태국 국기를 4등분해서 나누면은 프랑스 국기처럼 되거든요. 3색기가 되는데 그 이유인가?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가가 비싼 겨울에 태국에 고마워하는 것인가? 저는 해도 참 볼만한데 또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또 볼만합니다. 이렇게 현지인들도 와서 즐기는 푸아인, 외국인들, 특히 백인들만 있는 다른 해변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바다의 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분위기도 좋고 물가도 좋고 여러모로 매력이 많은 푸아니 해변입니다. 일출을 다 보고 8시쯤 다시 방으로 왔는데 아직도 꿈나라입니다. 말도 가고 두바이도 가고 바나나도 튀기고 이제 조금씩 8시 지나가니까 매점도 열고 더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쯤까지 선선할까요? 빨간 깃발이면은 수영하는데 위험하다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선선한 편입니다. 지금 8시 좀 넘었는데 저 아저씨 뭐 하시나 구경도 할 겸 그 자리에 앉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야자수도 있고 아직 선선한 날씨. 완전히 떠오르고 나니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더워질 것 같아요. 파도가 세서 물이 튀깁니다. 그래서 안경에 묻어가지고 뿌옇게 돼요. 그리고 해변도 공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런 게 후아인 해변의 매력이겠죠. 여기 600바트짜리 숙소에서도 잘 쉬다 갑니다. 어저께 원숭이, 그 다음에 다람쥐 지나가는 것도 봤고, 그리고 바다가 가까워가지고 일출 뜨는 것도 저도 봤고요. 아빠 혼자. 어. 나는 여기서 자고 있었지. 근데 아침에 시겁했던 게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만 빼면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길에 오자마자 잡았습니다. 여기 타.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라 가지고요, 송떼우 밑에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약간 스카이워크로 해가지고 마켓 빌리지 가고 있습니다. 아, 상쾌해요. 바람도 불고 시원하네요. 석준아, 방콕 가면은 이런 길이 되게 많이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뚜껑 있는 거 있잖아, 저기 에어컨 나오는 거,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위에 길 내놔가지고 시원하게 다닐 수 있게 해놨더라. 말레이시아 그때 워킹 스트리트가 아니라 스카이워크. 그때랑 비슷하게 시원한데? 바람이 불어서. 지금은 아직 오전이라서 그래. 큰 소식, 우리 버스가 아니고 미니밴입니다. VIP라고 해가지고 믿었는데 VIP 리무진 미니밴이었습니다. 안에 탔는데 최대한 앞에 둘이 앉으니까 시야가 확보도 되고, 앞에 약간 책상 같은 것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아빠가 안 좋아하는 타입이잖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저씨가 운전하실 때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너무 과한 친절을 하시는 분이라서 좀 부담스러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좀 덥기도 하고 치킨 먹는데 걸리적거릴 것 같아가지고 앞머리 묶어줬고. KFC 엄청 먹어요. VIP 리무진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미니밴이었고요. 그리고 차 자체가 이렇게 막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모기가 엄청 많아요. 아까 문을 엄청 크게 열어놔가지고 그래. 네? 아무튼 뭐 완전 깨끗한 버스면은 모기가 안 들어올 텐데, 아무튼 모기가 엄청 날아다녀가지고 모기기 비제 그래가지고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히려고 기사가 뒷자리에 원투 그래가지고 앞자리 좋은 자리에 원투 해가지고 여기 앉았는데 여기는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아저씨랑 아빠가 원투 팍팍. 여튼 저희 자리는요, 운전석 바로 뒤여가지고요. 아들의 최애 상품입니다. 얼음에 아주 환장합니다. 찬 거 많이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고 했더니 더운 날에는 찬 거 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네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는 좀 별로고, 또 기사 아저씨가 계속 승객과 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짐짝처럼 가더라도 얼음과 음악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극락? 칸차나브리 버스터미널 도착했고요. 4시 이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일찍 왔어요.